네, 시작할게요. 71쪽의 유제 2번 먼저 질문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봅시다. 72쪽 보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 6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페이지 66쪽. 자, 우리가 자석을 자석과 코일 사이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 어떻게 할 때?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자석을 멀리 할 때, 또는 코일을 가까이 하거나 코일을 멀리 할 때, 자석과 코일 사이에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죠?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진다. 자,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 움직임이 뭘 만들었어? 전류, 즉,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어? 자, 움직임이 있다는 건 우리가 에너지로 따지면 무슨 에너지라고 할까? 움직임이 있다는 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즉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움직임을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진다. 자석과 코일 사이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진다. 자, 요거를 우리가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하죠? 써보세요. 자, 이거 뭐라고 하죠? 힌트. 1번. 정전기 유도. 2번. 전자기 유도. 자, 시험 잘 나온다 그랬어요? 자, 정전기 유도입니까? 전자기 유도입니까? 그렇지, 서진아, 건이야. 이걸 뭐라 한다?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 전자기 유도. 알겠어요? 전자기 유도. 그래서 이 자석과 코일 사이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자석과 코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계없어요. 자석이 이렇게 막대 자석이 아니라 둥근 말굽 자석처럼 생겨서 상관없어. 그 사이에서 코일이 뱅글뱅글 돌아. 그럼 어쨌든 코일과 자석 사이에 움직임이 생기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렇지 정호야. 움직임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런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만든다?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야. 전자기 유도. 자기력이 전기력을 유도한다 이 뜻이거든. 전자기 유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21페이지, 71페이지 한번 볼게요. 71페이지에 유제 2번, 지난주에 설명하긴 했는데, 유제 2번을 보게 되면, 이 발전기라는 건 뭐였냐면은, 자,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거야. 발전기의 원리 자체가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즉 돌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야. 즉, 이 발전기라는 게 이 손잡이를 막 돌려. 돌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전기가 만들어지면 이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겠죠? 흐르겠지? 자, 흐르다가 여기 불도 켤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버저 소리도 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전기 에너지가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뭘로? 전구의 불빛을 켜는 빛 에너지로. 그 다음에 버저의 소리를 내는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 전환이 되고 남은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 B에 있는 손 발전기로 간단 말이야. 음. 예를 들어서 이 A 발전기에서 100줄의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전구의 빛 에너지로 10을 쓰고 버저의 소리 에너지로 10을 썼어.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손발전기 B로 가는 에너지는 80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이 B에서 이 전기 에너지를 가져갔던 것이 발전기의 손잡이를 돌리는 데 있어서 처음보다는 에너지 손실이 생겼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따라서 A를 10번 돌렸으면 B는 10번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왜? 에너지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B는 10번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없죠. 자, 오늘은 이 6단원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막 6단원 마지막에 있는 개념 두 가지 하고요. 68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역학제너지 보존 좀 힘들었잖아. 그거 문제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저 어디 보냐면, 68쪽을 봐봐요. 68쪽. 68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생소한 개념이 나와요. 처음 들어볼 텐데,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이 나와. 소비 전력. 글씨가 너무 두꺼워서 좀 작게 바꿔볼게요. 소비 전력.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전력 양이라는 게 나와요. 이 개념을 굉장히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책에 있는 개념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 딱 와닿지가 않아.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 개념이에요. 알고 보면 너무 쉬워.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잖아. 선풍기나 에어컨 튼단 말이죠. 선풍기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선풍기가 있어, 이렇게. 어. 이 선풍기를 켜려면 이 선풍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바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이 선풍기로 지금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그때 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력이라고 하는 건 이 선풍기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인데, 얼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냐면, 1초마다, 1초마다 사용하는, 소비하는,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에너지니까 줄이겠지. 그러니까 1초마다 1초마다 이 선풍기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력이라고 하는 거야. 소비 전력. 예를 들어서 이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1초에 1초에 100줄씩 얘가 소모를 하더라. 소비를 하는 거야. 선풍기가 돌아가려면 전기 에너지 소비하는데 얘가 100줄씩 사용을 해. 언제마다? 1초마다. 이걸 소비 전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소비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소비 전력은 어, 얘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시간, 초로 나눠주는 거예요. 1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얘가 얼마야? 100이죠? 100. 소비 전력은 100이야. 단위는 뭐가 되겠어? 줄 퍼 초, 세크가 되겠죠. 줄 퍼 세크. 뭐야? 1초에 100줄씩 사용한다는 거야. 이것을 소비 전력의 단위를 하나로 합쳤거든. 과학은 단위를 길게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줄 퍼 세크라는 이 단위를 이 줄퍼세크라는 이 단위를 하나의 단위로 통일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대문자 W라고 쓰고요. 요거를 읽을 때는 와트라고 읽어. 과학자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줄퍼세크는 와트야. 그래서 보통 소비 전력은 이 와트라는 단위를 더 많이 써요. 와트하고 줄퍼세크는 어떤 단위야? 서로 같은 단위로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볼게요, 또 여러분들. 자, 세탁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답 쓸 준비하세요. 세탁기가 있는데 이 세탁기가 음, 1분마다 1분마다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6,000줄이야. 자, 이 세탁기가 1분에 6,0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 이 세탁기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1분에 6,000줄이야. 자, 그러면 이 세탁기의 소비 전력은 몇 와트일까요? 써보세요. 몇 와트겠니? 그렇지, 건이 잘했고. 은율이 잘했고, 수아 잘했고, 민우 잘했고, 서진이 잘했고, 응? 예원이 잘했어. 쉽죠? 승민이 잘했어. 맞아. 맞아. 뭐냐?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뭐다? 소비 전력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1분에 6,000주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1분은 몇 초예요? 60초야. 그러면 나는 60초에 6,0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애니까 소비 전력은 나는 60초마다 6,000줄을 소비하는 애야. 그럼 얼마야? 100이잖아. 단위는 와트. 100와트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소비 전력이야.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근데 언제마다 단위가 뭐야?
1초마다야. 그러니까 1초마다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소비 전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전 제품들을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전구가 있어. 모든 가전 제품에는 이렇게 소비 전력을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보통 뭐 가전제품에서 많이 써 있는 글씨가 이런 글씨가 있거든. 220볼트에 60와트 이런 게 많이 써 있어요. 모든 가전제품에는 전부 볼트와 와트가 써 있어. 여기서 이렇게 써 있는 220볼트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220볼트의, 이게 전압이죠, 전압. 220볼트의 전압에서 사용했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전기 기구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압은 전압인데 가장 맞춤형 전압이다. 그래서 전격 전압이다. 라고 해. 이 전격 전압이라는 건 이 전압에서 사용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전격 전압. 그러니까 220볼트에서 사용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220볼트에서 사용해 줬을 때 나의 뭘 알려준 거야? 나의 소비 전력은 60와트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60와트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나는 1초에 6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녀석이에요. 라는 것을 알려준 거야. 어려워요? 할만해요? 자, 69페이지 보세요. 7번 문제 볼게요. 69페이지 7번 문제. 자, 방금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표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뒤에 전자레인지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와 사용한 시간 나타낸 것이다. 전기 에너지를 12만 줄을 사용했어. 몇 분의 2분의. 뭘 구해라? 소비 전력은 몇 와트냐? 구해봐라. 자, 정답을 써보세요. 쉽죠? 쉽죠? 어떻게 하라고? 소비 전력은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분의 뭐로 구한다? 사용한 초 분의 사용한 전기 에너지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어. 근데 2분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초로 바꿔주면 돼요. 몇 초야? 120초. 120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야? 12만 줄. 그러면 00, 12, 12 없어졌지? 얼마야? 1000와트 줄 퍼 세크랑 줄 퍼 세크와 와트의 단위는 같은 거라고 했어요. 됩니까? 잘했어. 자, 8번 문제 볼게요. 잘했어, 얘들아. 8번 문제. 선분기에 있는 전격 전압과 전격 소비 전력이 지금 써 있다. 써 있는 거 이렇게. 자, 어떻게 써 있어 보니까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220볼트에 45와트예요.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컴퓨터 아니면 냉장고 보면은 다 이게 써 있어. 스티커가 뒤편에 보면. 어떻게 써 있나 보세요. 몇 와트가 써 있는지. 220볼트에 45와트입니다. 자, 1번. 선풍기의 전격 전압은 220볼트. 나는 220볼트에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격 소비 전력. 그렇다면 내 소비 전력은 220볼트입니까? 220와트입니까? 아니죠. 얼마야? 45와트라고 돼 있잖아. 45와트. 이게 전격 소비 전력이지. 전력. 틀렸죠. 자, 선풍기를 220볼트의 전압에 연결하면 1초에 45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녀석이냐? 45와트의 뜻이 바로 그거니까. 맞다. 여기까지. 되죠? 서진아 어때? 재밌어? 민우야, 재밌어? 지금 민우가 굉장히 이제 좋은, 아주 훌륭한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자꾸 전격 전압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 가전제품이 전격 전압에서 사용됐을 때 220와트라고 하면 이 전격 전압에서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건 중학교 과정에는 아니에요. 아닌데, 선생님, 이 전격 전압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학교에서 심화 과정으로
학교 선생님 설명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설명을 해줄게요. 교과서에 안 써 있지만 설명해줄게. 우리가 소비 전력을 구하는 공식에서 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첫 번째 과정, 지금 얘기했던 이것만 이용하거든. 뭐냐면 소비 전력은 1초에 소비하는 전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공식으로 했어? 소비 전력은 뭐분의 뭐? 사용한 시간. 몇 초 동안 사용했니?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 전력을 구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소비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저게 이제 위의식에서 유도가 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 해주면 그게 소비 전력이 돼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이게 소비 전력이 되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 기억납니까? V는 IR이다. 요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거라서 가물가물할 거야. V는 IR이다. 그래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I는 뭐죠? 전류는 I는 R분의 V거든. 그래서 요 R분의 V를 요 공식에 넣어. 그러면 R분의 V 제곱이 되죠. 음, I는 R분의 V 제곱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요 전압값이 바뀌면은 전류값도 바뀌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 V 제곱의 소비 전력이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전압값이 커지게 되면은 소비 전력도 커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어, 영향은 준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 소비 전력의 전압을 변형시키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모든 전국적인 중학교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비 전력은 전격 전압을 이용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소비 전력 구하는 첫 번째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용한 시간 분의 사용한 전기 에너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 어려웠다. 지금 얘기했던, 선생님 전격 전압 이거 좀 헷갈려요. 응, 잊어버려도 돼. 근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 준 겁니다. 자, 두 번째. 전력량이라는 게 있어, 전력량. 소비 전력과 전력량이 있는데, 그럼 전력량은 뭐냐? 쉽게 말하면요, 얘는 그 가전제품이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선풍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선풍기가 있어요, 여러분. 음. 근데 이 선풍기가 얘가 소비 전력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60와트라고 해봅시다. 소비 전력이 60와트야. 근데 얘를 내가 1분 동안 10분이라고 합시다. 10분 동안 사용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 선풍기가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아는 사람. 자, 소비 전력이 60와트라는 건 뜻을 생각해봐. 나는 1초에 60주를 소비하는 녀석인데 10분 동안 사용했대? 그러면 10분은 몇 초예요? 600초잖아. 1초에 60주를 사용하는데 나는 600초 동안 사용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총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소비 전력.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되겠네. 사용 시간. 맞아요? 소비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을 해주면 총 전기 에너지 나오네? 그럼 얼마야? 60와트. 근데 60와트는 60줄 퍼 세크랑 똑같은 거잖아.
1초에 60주를 사용하는 애예요. 근데 10분 동안 사용했어요. 그 얘기는 600초 동안 사용한 거예요. 그 얘기잖아. 60주를 600초 동안 사용했어. 그러면 사용한 시간 없어지면서 얼마가 되는 거야? 3만 6천 줄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 되는 거죠. 맞아? 어. 자, 근데 우리가 선풍기를 사용하는데 보통 10분 사용하지 않잖아. 보통 시간 정도 사용한다. 1시간 사용하거나 2시간 사용하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선풍기를 내가 10분이 아니라 2시간 사용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2시간 사용했을 때 내가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는 얼마니?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거야? 나는 60와트짜리의 소비 전력을 가진 애야. 이것은 1초마다 60주를 소모하는 녀석입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곱하기 2시간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1시간은 3600초니까 2시간은 2 곱하기 3600초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구해버리면은 이게 얼마니? 얼마 나옵니까? 어, 6 곱하기 2 곱하기 36, 432에다가 공이 3개부터 1, 10, 100, 1000만, 10만, 43만 2천 줄의 전기를 사용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60와트짜리의 선풍기를 2시간만 사용해도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숫자가 굉장히 커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우린 이게 필요해. 왜냐면 나중에 너희들 선풍기 얼마나 사용했니? 냉장고 얼마나 사용했니?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냐면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사용한 사용한 전기의 사용료, 전기료를 낸단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단위가 굉장히 커져 버리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복잡해. 소비 전력이 60이면 몇 초 사용했는지를 곱해야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단위가 커져서 복잡하다 이거야. 그래서 좀 편하게 바꿔버리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전력량이라는 건데, 이 전력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단위가요, 와트시거든? 자, 이게 뭐냐? 야, 그냥 쉽게 계산하자. 소비 전력 알고 있잖니? 소비 전력이 몇 와트인지 다 알고 있잖니? 거기다가 그냥 초로 바꾸지 말고 사용한 시간으로 하자. 1시간, 2시간, 아우어 단위. 시간으로 하자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이 선풍기가 60와트짜리였어? 근데 너 2시간 사용했어? 그러면 그냥 곱하자는 거야. 얼마야? 120? 자, 와트와 시간을 곱하자 이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 그냥 와트 시 이렇게 읽자고 약속한 거야. 시간의 시예요. 와트 시. 자, 다시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전력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로 하려면 단위를 줄로 바꿔줘야 돼서 와트 곱하기 사용한 시간을 초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 줄 단위가 나오거든. 왜냐면 와트라고 하는 것은 줄 퍼 세크, 1초당 사용한 줄이거든. 그러면 초 단위를 몇 초를 사용했는지 곱해야 줄 단위가 나오는데 단위가 너무 커져버려. 그래서 그냥 와트에다가 사용한 시간만 곱하자 이거야. 와트에다가 사용한 시간, 2시간 사용했어? 초 바꾸지 마. 그냥 2시간.
그래서 와트시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든 거예요. 120와트시는 120와트시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43만 2천 주라고 똑같은 거야. 요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같은 같은 양이에요. 이거 이해될까? 위에 있는 건 2시간 2시간 사용한 시간을 곱한 거고 아래에 있는 건 초 단위를 곱한 거예요. 자, 다시. 자, 전력과 전력량 잘 보시고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최종 정리할게요. 보세요. 첫 번째,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와트 단위를 쓰는데 얘는 어떻게 구한다? 어, 그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 소모한 전기 에너지를 초 단위의 시간으로 나눠준 거다. 그러니까 1초에 공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그림을 생각하면 편해. 선풍기 그려. 선풍기 그리고, 야, 이 선풍기가 1초마다, 1초마다 몇 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니 이게 소비 전력이야.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초로 나눠주면 돼. 소비 전력. 자, 그 다음에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와트 시의 단위를 쓰면, 전력량을 와트 시의 단위를 쓰면 이거는 이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 있죠? 와트에 해당하는 소비 전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 사용한 시간. 몇 시간 사용했니?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전력량이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선풍기가 있다. 선풍기 그려. 선풍기 그림으로 하기 제일 쉬워. 자, 나는 60와트짜리 선풍기예요. 나를 2시간을 사용했어요. 내 전력량은 얼마예요? 곱하면 돼. 120 단위는 그대로 써주면 돼. 와트시. 읽어주면 되는 거야. 될까? 자, 이게 소비 전력과 전력량이에요. 자, 69페이지 보세요. 자, 8번 다시 볼게, 8번. 자, 8번에서 4번 문제 볼게요. 선풍기를 2시간 동안 사용할 때 전력량. 자, 전력량의 단위를 보세요. 와트시야. 단위 보고 바꿔주면 돼. 단위가 와트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와트 곱하기 사용 시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와트시야. 와트 곱하기 사용 시간 해주면 와트시야. 그쵸? 자, 몇 와트야, 얘가? 45와트였잖아. 나는 45와트짜리예요. 몇 시간 사용했어? 2시간 사용했어요. 2시간. 사용한 시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거 얼마야? 90와트시가 되는 거야. 그렇지, 민우야. 만약에 선생님 30분 사용하면요? 어, 만약에 이 선풍기를 2시간이 아니라 30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야. 시간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60와트, 30분은 몇 시간이야? 2분의 1시간, 0.5시간이죠. 이렇게 해주는 거야. 30와트씩. 아주 좋은 질문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건이 잘 되죠? 오케이.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밑에 9번 문제 보면 전구가 있어. 근데 왼쪽에 있는 가전구는 소비 전력이 16와트래요. 자, 내가 16와트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나는 1초에 16와트를 사용하는 전구야. 자, 나에 있는 10와트짜리 전구는 어떤 전구일까? 나를 사용하려면 1초에 전기 에너지를, 미안, 16와트가 아니라 16주를 사용하는 거지. 16주를 사용하는 애야, 전기 에너지를. 나는 1초에 10줄의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나를 불 켤 수 있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16줄의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불이 켜지는 애고, 나는
10줄의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불이 켜지는 애들이란 얘기야. 이해될까요? 음. 자, 그러면 1번. 가가 1초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양은 얼마예요? 16W니까 16줄이 되겠지. 되죠? 자, 2번. 예원이 되죠? 자, 2번. 나를 2시간 동안 켜놓으면 전력량은, 자, 단위가 보세요. 와트시야. 자, 어떻게 하라고? 와트시는 와트 곱하기 시 해주면 되는 거야. 와트시는 와트 곱하기 시야. 나의 와트가 몇 와트야? 10와트야. 10와트. 10와트. 몇 시간? 2시간. 2시간. 얼마야? 20와트 시. 너무 쉽죠? 자, 와트시 단위면은 그냥 와트에다가 시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가와 나중 효율이 더 좋은 전구. 자, 지금 보면 여기서 봐봐. 문제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단서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밝기가 같대요. 가 전구나 나 전구나 밝기가 같대. 근데 가는 16줄이 들어왔을 때 밝아지는 거고 나는 10줄만 있으면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들어온 전기 에너지는 나가 더 조금 들어왔는데 밝기는 같대. 누가 효율이 좋은 거야?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써보세요. 누가 좋은 거야? 16줄을 매번 먹는 전구가 좋은 거야? 10줄을 먹는 전구가 좋은 거야? 효율이. 어, 전기 에너지를 조금 소모하면서 똑같은 밝기를 내는 게 더 효율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나 전구가 더 효율이 좋은 거다. 더 적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같은 밝기를 내니까. 은율이 잘했어요. 재밌지 얘들아? 재범아? 승민이 잘하고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음, 74페이지 볼게요. 13번. 13번 보겠습니다. 소비 전력과 전력량. 또 나왔다, 그지? 소비 전력과 전력량.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가전제품을 1초당, 1초당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그래서 사용한 전기에너지를 초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전력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와트 곱하기 사용 시간으로 곱한다. 와트 시잖아. 그치? 이건 말하면 되지. 자, 소비 전력의 단위로는 와트 또는 킬로와트를 사용한다. 맞다. 자, 여러분들 1킬로와트는 몇 와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1000와트야. 여기서 써 있는 이 킬로라는 거 있잖아요. 킬로. 킬로는 곱하기 1000을 의미해요. 1km는 몇 미터야? 1000미터. 1kg은 몇 g이야? 1000g. 자, 킬로가 붙으면 전부 곱하기 1000을 의미하는 거야. 곱하기 1000을 단순하게 기호로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자, 1kW는 1000W. 자, 소비 전력이 1W야. 그럼 얘는 1초 동안 몇 줄 사용하겠어? 1줄 사용하겠지. 정의를 알면 쉬운데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한 사람한테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자,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전기효와 소비하는 전력을 전격 소비 전력이라고 한다. 소비하는 전력이죠. 자, 4번. 1와트 시는 1와트를 1초 동안 사용한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사용해야 되죠. 1시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가 1와트시죠. 초가 아니라. 정의를 알면 쉬운데 정의를 모르면 굉장히 헷갈린다. 자, 5번. 1와트시는 1000줄의 전기에너지가 아니야. 여러분들, 전력량은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사용한,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똑같은 거야. 왜? 예를 들어서 100와트짜리 선풍기가 있었어. 100와트짜리 선풍기라는 건 나는 1초마다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선풍기란 뜻이거든.
그러면 얘를 우리가 1시간 동안 사용했다. 100W짜리를 1시간 동안 사용했다 그랬을 때 전력량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W 곱하기 사용한 시간, 1시간. 그래서 100W시가 되겠죠? 이 100W시의 의미가 뭐야?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00W시. 그걸 전력량이라는 걸로 말을 바꿔줬을 뿐이고, 이거를 줄로 바꿔주게 되면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 줄 단위로 바꿔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나는 100W라는 건 1초에 100줄을 사용하는 N데 1시간 동안 사용했어? 그럼 1시간을 초로 바꿔줘야 돼, 이때는. 그래야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되지. 왜? 1초 동안 사용한 거기 때문에 초를 곱해줘야 초 단위가 사라지는 거지. 그럼 얼마야? 36만 줄이 되는 거지. 자, 이 선풍기가 똑같은 선풍기예요. 이 똑같은 선풍기가 1시간 동안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가 36만 줄이고 그건 100W시하고 같은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 지금 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 와트시라고 하는 것도 와트시라고 하는 것도 뭐야? 나는 나의 전기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몇 시간 동안 사용했니? 라고 해서 와트시란 단위로 만들어준 것뿐이고 결국에는 사용한 시간을 곱해서 이 전기 기구가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를 구해준 건데 단위가 달라져서 숫자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14번. 14번 보자.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자, 880W래요. 이 얘기는 뜻은 뭐다? 나는 1초마다 880줄씩 소비하는 녀석이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쉽지. 880W라는 것은 1초에 880줄을 소비하는 애야. 근데 지금 5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를 구해래. 줄 단위를 구하래, 줄 단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1초마다 880줄을 소비하는 녀석인데 5분 동안 사용했대. 그러면 총 전기 에너지 줄로 곱하려면 5분을 초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5분을 초로 바꿔주면은 5 곱하기 60초가 되잖아. 이해돼요? 이해되겠어? 이렇게 해야 초 단위로 바꿔줘야 사용한 시간을 초 단위로 바꿔줘야지만 줄만 남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880 곱하기 300이 되겠죠. 그럼 얼마야? 26만 4천. 단위는 줄이 남는 거지. 자, 14번.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친구들 네 써보세요. 세린이, 다은이 이해됩니까? 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걸 그냥 암기해서 푸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나중에. 암기해서 풀면은, 야, 전기 에너지 구해라, 전력량 구해라 할 때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라 개념을 잘 이해하면 돼. 전력량과 전기 에너지는 단위만 다르지 의미는 같은 거야. 이 가전제품이 어떤 시간 동안에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를 얼마냐? 라고 하는 거야, 태거나. 잘했어. 자, 15번. 자, 이 가전제품을 60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얼마냐?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였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야? 몇 와트를 몇 시간 동안 사용했니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근데 아예 소비 전력이 나왔죠. 얼마라고 돼 있어? 880W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몇 시간 사용했냐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분으로 줬단 말이야. 그럼 뭘로 바꿔주면 돼? 시간으로 바꿔주면 돼. 1시간. 끝났어. 얼마야? 880W시. 지우라. 다현아, 재밌지? 유승아, 재밌지? 채은아, 유라, 연성아, 예나야, 어때? 재밌지, 얘들아? 재밌잖아, 그지? 자, 16번. 자, 오른쪽 그림은 LED 전구에 써 있어. 자, 또 있네, 또 써 있네. 20W 써 있네. 소비 전력. 무슨 뜻이다? 그림으로 그려놔. 나는 1초마다 20줄씩 소비하는 애야. 같은 말이라 그랬죠? 20W는
1초마다 20줄씩 소비하는 애야. 자, 220V에서 제대로 작동한다. 전격 전압. 소비 전력은 20W다. 그렇다. 1초에 20줄을 소비한다. 그렇다. 오래 사용할수록 소비 전력은 증가한다. 자, 소비 전력이 20W인데 1초에 20줄씩 사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1초에 사용하는 20줄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의미를 알면 안 바뀌죠. 1초에 항상 20줄씩 사용하는 건데 이건 안 바뀌지. 증가하는 게 아니야. 항상 일정하죠. 자, 5번. 오래 사용할수록 소비하는 전력량. 전력량은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니까 증가하겠지. 왜? 얼만큼 사용했니? 시간이 곱해지니까 점점 커지겠죠. 이건 맞는 말이지. 답은 4번. 이제 좀 알겠지? 17번. 조금씩 명확해지죠? 17번. 소비 전력이 50W짜리인 선풍기와 1500W짜리인 다리미가 있다. 쉽죠? 어떻게 하라고? 나는 1초에 50줄 사용하는, 소비하는 선풍기야. 나는 1초마다 1500줄씩 사용하는 애야. 전기세는 다리미가 더 많이 나오겠네. 같은 시간 동안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자, 선풍기가 3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얼마냐? 나는 1초에 50줄을 소비하는 애야. 근데 3초? 얼마야? 150줄이죠. 맞다. 의미로 접근하면 돼요. 전기 다리미가 1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얼마냐? 나는 지금 전기 에너지는 나는 지금 1500줄씩 사용하는 애야. 1초마다. 근데 60초 동안 사용하면 나는 총 전기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어? 9만이 되겠죠. 9만 줄이 되는 거지. 1500줄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로 접근하면 정말 쉬운 문제가 된다. 어, 재밌지, 은유라.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자, 19번.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고요. 75페이지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 75페이지에 2번 문제. 75페이지에 2번 문제 보세요.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전구 A와 B가 있다. 1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켜놨네. 이때 방출된 에너지에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전구를 키면은 빛도 나지만 전구를 만지면 따뜻하죠. 그 얘기 뭐냐면 전구가 빛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열 에너지도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이 A 같은 전구는 들어오는 총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8줄을 사용하고 빛 에너지로 8줄을 사용하니까 얘가 지금 이게 1분 동안이잖아. 1분 동안 들어오는 총 에너지는 얼마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16줄의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죠. 16줄의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서 열로 8이 손실되고 빛으로 8이 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는 B는 열로 4가 사용되고 빛으로 똑같이 8이 사용이 돼. 그럼 얘는 처음에 얼마의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겠어? 그렇지. 12줄의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둘 다 동시에 1분 동안 사용했을 때 이런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 나는 16줄의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같은 시간 동안 나는 12줄의 전기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 애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선 1분이라고 했지만 1초당 먹는 전기 에너지도 16대 12가 되겠죠. 같은 시간 동안 먹어야 되는 전기 에너지가. 그 먹어야 되는 전기 에너지가 뭐야, 결국에는? 소비 전력이란 말이야. 소비 전력의 비는 몇 대 몇이 되겠어요? 16대 12가 되는 거지. 즉, 4대 3이 되는 거죠. 왜? 같은 시간 동안 먹어야 되는 전기 에너지가 16대 12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니은 A와 B의 소비 전력의 비는 3대 4가 아니라 4대 3이어야 한다고. 밝기는 같다.
빛에너지가 밝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빛에너지로 가는 게 같기 때문에 밝기는 같은 거예요. A보다 B를 사용할 때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B가 12주를 전기를 먹으니까 더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되겠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할 수 있겠어? 오케이. 3번.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걸 잘 종합하는 게 바로 3번 문제인데 이게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이란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99% 나온다. 어, 건영이네 집이래, 건영아. 자, 그러면 자, 하루 동안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이다. 그럼 봅시다. 언제 동안이 중에 하루 동안이야, 하루 동안.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달, 한 달 동안 사용했을 때 전기 요금을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일단은 각각의 여기에 총 사용한 전력량을 구하고 그거를 한 달이니까 30일을 30을 곱하면 한 달 동안에 총 사용한 전기 양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다가 1kW 시당 300원이니까 300원을 곱하면은 전기세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킬로와트 시당 300원이라고 했으니까 전력량, 즉, 이 텔레비전을 사용했을 때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을 구해주면 되겠죠. 전력량이 단위가 뭐야? 와트시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80와트 곱하기 2시간. 그럼 얼마야? 160와트시. 형광등은 3, 8에 24, 240와트시. 컴퓨터는 100 곱하기 3, 300와트시. 냉장고는 4800와트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어, 와트시, 와트시, 와트시. 자, 이거 더해봐. 더하면 얼마예요? 16 더하기 24 더하기 30 더하기 48. 그러면 118 나오고 뒤에 공, 너는 잘못다 48이 아니라 480이네. 다 더하면 얼마 돼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얼마 나와? 음, 5,500 와트 시가 나오나요? 맞아요? 맞지? 선생님 계산이 지금 맞나 보는 거야. 얘는 4,800이고요. 여기가 지금 400이고 700이네. 그러니까 4,800에다가 700 더하니까 5,500 나오잖아. 그치? 5,500 와트 시네. 이게 뭐야? 하루 동안 사용한 거야. 그러면 한 달 동안이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라? 30일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지? 16만 5천 와트 시가 나오겠네. 이게 뭐야? 한 달 동안에 사용한 총 전력 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1kWh가 300원이니까 kWh로 바꾸면 165kWh가 되는 거죠. 킬로가 1000이니까, 그지? 그러면 165kWh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300원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야? 40, 아니, 49,500원이 나오겠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에 사용한 총 전기료를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최종 정리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겠나? 재밌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소비 전력과 전력량 파트를 잘 마무리를 하고요. 76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단원 평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자,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최종 총 정리하는 거야. 지금 6단원 파트가 뭐냐면 에너지 파트예요. 이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 에너지가 나오잖아.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뭘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걸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 높은 곳에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왜? 둘의 합은 같아야 되니까. 높이가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랬죠? 자, 3번 문제 보면 2kg짜리 공을 10m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이때 지면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그 다음에 속력도 구해라. 처음에 갖고 있던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겠죠. 운동 에너지 없었으니까. 근데 얘가 전부 뭘로 전환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왜?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 일정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0이 되면 그게 전부 뭘로 갔다? 운동 에너지로 가는 것이다. 그럼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건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럼 처음에 위치 에너지는 공식 9.8 mH 9.8 질량 2kg 높이 10m 얼마야? 196줄.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전부 사라지면서 운동 에너지 얼마로? 196줄로 갔겠네. 속력은 얼마냐? 운동 에너지 공식 2분의 1 mv 제곱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속력 v 제곱 이 없어지고 v 제곱이 196이니까 속력은 14가 되는구나. 4번. 자, 이 문제잖아. 그치?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그림과 같이 200g의 질량을 가진 애를 14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다. 5m인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자, 이걸 어떻게 구할까? 처음에, 처음에 얘가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어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위치 에너지는 지금 없잖아. 높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학적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지금 뭐가 일어났어? 운동 에너지의 감소가 일어나죠. 왜? 속력이 느려졌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 감소했겠지. 얼만큼 감소했겠어? 한쪽이 감소하면 한쪽이 증가한다 그랬죠.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어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뭘로 간 거야? 위치 에너지의 증가로 간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우리는 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속력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공식으로 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증가한 위치 에너지로 구하면 그게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증가한 위치 에너지를 구해보면 되는 거지. 공식에다가 9.8 mH 9.8 질량 200g 0.2kg 곱하기 높이 5m 5 그럼 2, 5, 10이니까 얼마야? 9.8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네. 아, 올라가면서 9.8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9.8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말과 같구나.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점을 지날 때 감소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 내가 가지고 있던 처음 출발할 때의 운동 에너지에서 올라가면서 감소한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치? 그럼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여기 처음을 구하면 되잖아. 2분의 1 mv의 제곱. 이지? 2분의 1 mv의 제곱. 그럼 얼마야? 여기에서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9.8이라고 했잖아.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 이 없어지니까 0.1이고 196이니까 19.6이잖아. 19.6 빼기 9.8이니까 9.8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9.8이 되는구나.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6번도 봐봐, 6번. 6번도 봐봐요.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3kg짜리 물체를 던져 올렸어요. 그래서 A와 B를 지났는데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67이래.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267이래요. 근데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20이래요. 당연하겠지. 왜냐면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저 차이. 147이 바로 감소한 운동 에너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뭘로 갔을까요? 위치 에너지의 증가로 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는 거야? 147이라는 거죠. 근데 뭘 구하래? 높이 차이를 구하래. 증가한 위치 에너지 공식을 넣어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게 147이라는 거 아니야. 질량이 얼마래? 3이래. 그럼 높이 나오잖아. 그쵸? 5m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항상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간다. 증가한, 증가한 운동 에너지만큼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게 서로 상호 전환이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거고.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봐봐요. 이 문제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상당히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빨리 한번 풀어볼게. 이 문제를. 자, 문제가 뭐냐면, 롤러코스터 가고 있는데 A점을 출발해서 B, C로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때 B와 C에서 뭘 구하라면 속력의 비를 구하래. B하고 C에서 속력의 비를 구하래. 자, 우선 속력은 누가 빠르겠어요? 여러분, B하고 C 중에 속력이 누가 더 빠르겠어? B가 빠르겠어? C가 빠르겠어? 그것만 얘기해봐. 속력은 누가 빠르겠어요? 너희들 롤러코스터 생각해봐. 바닥에 왔을 때 속력이 제일 빠르지 않겠어? B가 빠르죠? 당연히. 왜냐면 속력은 결국에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잖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많이 감소했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많이 증가하고 속력이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높이가 4m 떨어진 B와 높이가 1m 떨어진 B, C를 비교했을 때 B의 속력이 더 빠르겠죠. 음.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고르면 이건 진짜 안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속력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B하고 C의 운동 에너지의 비는 얼마일까요? 자,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는 건 뭐랑 똑같다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는 건 똑같아. 그지? B하고 C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는 건 그때까지 떨어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아. 위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죠? 9.8 mh이기 때문에 높이에 비례한단 말이야. 질량은 어차피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 높이가 B 같은 경우는 처음보다 4m 떨어졌고 C 같은 경우는 처음보다 1m 떨어졌으니 감소한 높이가 4대 1.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4대 1.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4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비가 4대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운동 에너지의 비가 4대 1이야. 그렇다면 B와 C의 속력의 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2대 1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 공식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mv 제곱이잖아. 속력의 제곱의 비란 말이야,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요 4대 1이 속력의 제곱의 비라는 거야. 그러면 속력의 비는 루트 씌워야 되겠죠? 2대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빠르고 간단하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아, 감소한 높이가 4대 1이야? 감소한 위치가 4대 1이야?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4대 1이야. 그럼 속력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니까 2대 1이 되는 거죠. 될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된다. 네, 써보세요. 자, 6단원. 야, 벌써 1시간이 후다닥 지나갔네? 어, 이해되죠?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벌써 1시간 지나버렸어. 네, 수고도 많았어요. 어, 숙제 잘해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방학 잘 보내요. 안녕히 계세요. 빨간철이나 다은아, 규빈아, 예원아 잘 가요. 민서, 서진이, 승준이 잘 가. 여준이 잘 가. 채은이, 정호, 안녕히 서진이 잘 가요. 계세요. 안녕, 려원아, 예나, 건희, 안녕히 승준이, 계세요. 민서, 규빈이, 서진이 잘 가. 안녕.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 건희 잘 가라. 파이팅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안녕. 민서, 준민이 잘 가. 간다. 선생님 간다. 빨리. 민서보다 먼저 나간다. 내가 먼저 간다. 어.